답안 작성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특강을 맡게 된 그 행정사 실무법을 강의를 하고 있는 정진석 행정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 특강을 하면서 제가 좀 맡은 과목 잠깐 한 5분 정도만 잠깐 설명하고 이어서 제게 할당된 시간이 한 30분 정도 되는데 그 시간 동안 이제 특강 답안 작성 방법을 알려드리고 그리고 최대한 오늘 오셨으니까 궁금하신 것들 많이 알고 가세요.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끝나고 제가 있을 테니까요. 앞에 있을 테니까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무법을 잠깐 설명 먼저 하면 그 외번 번역이나 기술 준비하신 분은 이제 간단하게만 그냥 대략적으로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일반 행정사는 이제 과목이 3과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법, 그다음에 심판법, 비송사건 절차법으로 3가지가 이루어져 있는데 실제 행정사법을 전공으로 하는 분은 없겠죠. 그다음 비송사건 절차법도 전공을 하는 박사분이 없으세요. 그러면 행정법을 전공하신 분이 출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를 잘 기억을 하셨다가 그 얘기인즉 행정사법, 비송사건 절차법을 잘 모르고 출제를 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행정사법은 법에 있는 내용만 출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랬을 때 올해 개정된 법률이 좀 많잖아요. 거기에서 좀 출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기억을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비송사건 절차법은 법이 그렇게 양이 많지 않습니다. 이제 각칙이라고 양이 좀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총칙이 주로 나오는데 총칙은 법이 너무 양이 적어요. 그러면 가장 무난한 걸 본인들이 내겠죠. 제일 좀 문제가 안 되는 것들을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강의 때 좀 더 설명할 거고 결국은 행정심판법 본인의 주력 분야에서 문제를 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심판법은 실제 약간 더 난이도가 있습니다. 본인의 주력 과목을 내는데 너무 무난하게 낼 수도 없고 너무 그렇다고 어렵게 낼 수도 없겠지만 그래도 약간 기준보다 약간 높게 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것만 좀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실제 제가 강의할 때는 심판법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제가 강의를 해드릴 건데 그래서 행정심판법이 약간 난이도가 있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저희 강의 들어올 때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답안 작성하기 전에 저희 과목이 좀 전체적으로 이제 총 과목이 조금 계약법 이제 2차 과목이 계약법하고 그 다음에 그 절차론 같이 시험을 보잖아요. 1교시 때. 그 다음에 사무관리 하면서 실무법 이렇게 2과목씩 한 교시에 이제 시험을 봅니다. 그랬을 때 1교시 때 100분 동안 시험을 보고 2교시 때 100분 동안 시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이제 장점이자 단점이 좀 있어요. 즉, 한 교시에 2과목씩 보는 거잖아요. 1차 시험도 이제 3과목을 같이 보았지만 여기에서도 계약법과 절차론을 여러분이 공부하시게 되면 비중이 나중에 답안 작성을 하실 때 그러니까 2과목을 같은 교시에 같이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는 100분이지만 약간 계약법에 좀 더 집중을 하면서 답안을 작성하시겠죠. 그거를 좀 기억을 해주세요. 즉 절차로는 여러분이 그러니까 문제지를 딱 보는 순간 안다 모른다 정확하게 기억이 바로 떠오릅니다. 내가 이건 풀 수 있는 문제, 모르는 문제. 계약법은 정확하게 내가 문제를 다 읽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부의 비중이 계약법에 비중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2교시의 과목 또한 사무관리랑 실무법이랑 그래서 실무법이 좀 더 비중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관리는 전부 다 단문이에요. 이거는 이제 번역하시는 분들도 이제 기술 행정사분도 2교시 때 이제 보시겠지만 그분들은 사무관리만 보시니까 사실 문제지 딱 보자마자 합격했다 안 했다 바로 가르면 됩니다. 이제 그게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례가 있는 과목들에 있어서는 좀 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면 사례가 있는 과목이 있기 때문에 실제 여러분이 이제 동차로 시작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해할 시간이 좀 부족하긴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서는 이렇게 합니다. 이해를 하시고 암기를 하고 그다음에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사례 강의가 있기 때문에 적용이라는 게 필요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와 암기
여기를 시간이 이제 동차 오늘 수업을 설명해 오시고 이제 시작하신 분들은 이게 좀 부족할 수는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시간이 부족하니까. 만약에 작년부터 하신 분들은 이런 과정이 좀 더 있겠죠. 그러면 암기하는 속도가 좀 더 시간이 붙을 수는 있습니다. 하나로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저도 제가 6회 때 제가 이제 수석을 하게 되었잖아요. 저도 동차로 준비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렇게 설명해 왔었어요. 그러면 느끼는 게 뭐냐면 이해를 하려면 기본 강의부터 시작을 해요. 저도 딱 기본 강의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기본 강의를 천천히 이제 6월부터 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7월에 이제 다음 단계 강의가 있을 거지만 어떻게 하든 기본 강의는 필요한 겁니다. 이걸 생략하고 바로 다음 짧은 강의를 듣는 분들은 이걸 안 하고 이렇게 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짧은 강의를 듣는 분들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합격을 하겠다라고 하시더라도 어찌됐든 그 전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기존에 공부하신 분들보다는 약간의 이제 어떠한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6월에 기본 강의를 듣고 그 다음 넘어가는 이제 강의가 이제 다음 단계가 있을 텐데 여기 학교회법하고는 어찌됐든 동차분들을 일단 준비할 수 있게 하시려고 해서 원래는 이제 사례 강의가 다음 단계가 있을 텐데 지금 기존에 하셨던 분들은 중간에 단문 강의도 있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평일날 이제 10회 강의로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두 가지를 이제 다 섞어서 이렇게 할 예정인데 하나만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게 어떻게 오늘이 5월 30일이잖아요. 그리고 합격하는 9월 시험장에서 그러니까 만약 이게 합격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제 시작하신 분들은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어느 때가 돼야 이제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반복이 좀 필요합니다. 내가 공부한 걸 암기하고 적용하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시작하는 시점이 어느 순간 되어야 만약에 어떤 분들은 작년부터 시작하신 분들은 좀 더 빨리 올라왔겠죠. 그걸 적용하는 이제 훈련이 좀 필요한 거고 그랬을 때 일단 커리큘럼을 잘 보시고 내게 맞는 방식으로 그리고 뭐 그 샘플 강의는 좀 들어보신 다음에 나는 어느 단계에서 이런 건 있습니다. 이미 다른 2차 강의를 한번 작성을 하신 분들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뭐 문과, 이과 이렇게 해볼까요? 그러니까 법대생, 문과 중에서 법대생 분들은 좀 더 앞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 답안 작성을 하는 저희 행정사 2차도 결국은 법을 적용하는 과목이다 보니까 법을 좀 더 익숙하신 분들은 좀 일찍 좀 앞에 있는 것 같아요. 출발선상이. 그 다음에 문과생은 이렇게. 이과생은 제일 뒤쪽에 있겠죠. 그렇죠.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어쨌든 뒤에서부터 공정한 시험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내게 아직 기본 소양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좀 더 천천히 그렇다고 해서 올해 시험을 포기하겠다 하시는 거는 그거는 정말 최악의 수이고요. 그러니까 올해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내가 공부가 좀 되신 분들은 좀 압축 강의로서 반복을 여러 번 이해가 좀 더 빠르신 분들이 이해가 좀 되신 분들은 바로 이제 암기를 좀 더 하셔야 되겠죠. 암기를 하는 방법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가 정리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강의만 계속 듣는 분도 있어요. 자기가 정리하는 시간이 부족한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시험장을 가시면 적용이 안 되는 분도 있거나 아니면 무언가가 이제 암기가 안 된 상태에서 답안에 적을 게 없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앞에 이해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어떤 분들은 좀 이제 과목을 좀 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를 방법은 결국은 과목을 내게 맞는 적합한 과목을 그래서 순서대로 이제 동차하신 분들은 제가 이제 평일날 강의에서 천천히 알려드리면서 대신 속도는 좀 빠르게 그래서 과목이 제목이 더 빡센 원장님도 진짜 탁월하게 지으시더라고요. 약간 좀 빡세게 좀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어느 정도 되면 암기를 그래서 제가 좀 부탁드리는 건
본인이 암기할 시간이 오로지 저녁 끝나고 그 시간밖에 없거나 주말에밖에 이제 정리할 시간이 없는 분들은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잠깐 안 하시고 정리를 하셔야 되세요. 지금 과목당 좀 4과목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스케줄을 이렇게 짜보신 다음에 그중에 나는 어느 날을 내가 기억을 하고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한지를 특정하게 적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런 거 안 하고도 내가 충분히 되겠다 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전업으로 공부하실 분들은 다 들으셔야 되는 게 맞겠죠. 그렇게 해서 합격률을 좀 높이려면 내가 합격할 수 있으려면 어쨌든 절대적인 시간은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게 하셔가지고 각각 부족하신 분들은 본인이 아세요. 내가 공부를 이 과목을 그 다음에 이건 어느 정도 양이 됐는지 그렇게 하실 것을 좀 부탁드리고 하나 또 얘기 드리면 일단 시간이 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답안 작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답안 작성을 할 때 공부량을 제가 이제 하나씩 좀 적어드렸는데 1차 과목은 그 양을 좀 더 많이 하면 할수록 도움이 되세요. 눈에 기억이 나면 내가 답안에 적을 것들을 아니까. 근데 2차 과목은 양을 점점 줄이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답안에 이제 보통은 이제 키워드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를 적으라고 하는데 저희 이제 행정사법에서 만약에 업무 신고가 단어가 만약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업무 신고가 들어가기만 하면 본인이 알고만 있으면 이해가 하고 있으면 나머지 관련돼서 수업을 들었던 내용이 이제 있기 때문에 이제 답안에 적어져요. 그런데 아예 그 단어를 모르면 양을 늘리는 게 어렵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2차 과목은 목차가 가장 중요합니다. 통상적으로 로마자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안에 들어갈 내용은 보통 공부할 때 키워드 중심으로 하시면 되세요. 키워드 중심으로. 이거는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그 키워드를 점점 이해가 됐다라고 전제로 하시면 하나하나 이제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제 기억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신 다음에 그걸 반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사례형에 맞춰서 3가지 사례로 보통은 하고 있습니다. 단문형, 준사례, 사례형. 이거는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경험상 제가 봤을 때 9월 5일이 저희 학원에서도 마지막 강의입니다. 9월 5일이. 그래서 9월 5일까지 마무리하시고 9월 6일부터는 이제 더 이상 공부량을 늘리기보다 했던 거를 반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시험 보기 하루 전날 9월 17일 날 최종 정리하실 것을 꼭 좀 부탁드립니다. 9월 17일 날 새로운 문제를 보시는 분은 다음날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저도 사실 행정사 공부하기 전에 다른 시험을 이제 많이 봤었는데요. 저도 하루 전날 다른 거 했더니 떨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당일날 혼란스러워요. 이거는 100%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걸 제가 날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꼭 좀 기억을 하시고 하루 전날 자기가 양을 줄인 걸 반복을 해서 본 것들을 그 전날 정리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먼저 사례부터 제가 답안 쓰는 걸 하나씩 보면 첫 번째가 단문, 그 다음에 준사례, 그리고 사례, 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험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이제 나오는 답안지에 작성을 해요. 그 답안지는 이제 큐넷에 들어가시면 프린트가 되니까요. 거기서 뽑으셔도 되고 학원에서 이제 나오는 이제 답안지 이제 가격을 소정의 가격으로 파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답안지를 준비하시면 되는데 거기에 답안지를 작성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답안지는 총 22줄로 되어 있고 여기에 줄수가 22줄로 되어 있고 실제 페이지 수로는 16페이지 답안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각 과목당 16페이지를 다 안 써도 되고요. 통상적으로 8페이지에서 10페이지 정도 많이 쓰시더라고요. 저는 9페이지 정도 쓰고 합격을 했어요. 각 과목당 60점씩. 네, 한 과목당 그렇게 많이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각 과목당 9페이지에서 한 10페이지 썼더니
점수가 60점 이상 다 나와가지고 그에 수석을 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양을 너무 많이 안 쓰셔도 됩니다. 내가 쓸 내용만, 아까 키워드 들어갔다 있잖아요. 키워드, 내가 쓸 키워드만 해당하는 점수에 맞게만 넣으시면 되세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다시 이것만 다시 보면 한 페이지, 답안에 쓰는 한 페이지당 총 22줄이 들어가요. 그러면 4개 제가 얘기 드리는 게, 학원에서는 전략적으로 어떻게 할지, 이제 배점을 어떻게 할지를 이제 전략적으로 알려드리는 건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균을, 합격점을 60점에 좀 맞추더라고요. 법대생분들은 더 정확히 아실 겁니다. 그래서 논술은 법대 공부, 법 과목들은 웬만해서는 70점 이상 안 줘요. 저희가 지금 아까 실무법 얘기했을 때 행정법 교수가 들어갔다 했잖아요. 그러면 70점 이상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정말 무난하게 잘 썼다 하더라도 대부분이 60점 기준으로 한다는 거죠. 작년에 합격선이 51점, 일반 행정사 기준으로 51.16 나왔더라고요. 그 다음에 최고점 기준으로 72.25 나왔더라고요. 이건 일반 행정사 기준입니다. 이거는 엄청나게 진짜 열심히 하신 분이죠. 여러분들 중에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수석을 하겠다라고 해서 공부하신 분이 있나요? 그렇죠. 예.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제 무언가 이제 기회를 한 번이다 해서 한 번에 이제 하신 분도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대부분이 합격을 위해서 하실 텐데, 이거 점수 받기 위해서 오래 준비하시진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무난하게 합격을 하는데, 그러면 60점 기준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제일 좋고, 학원도 전체적으로 커리큘럼이 60점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걸 세부적으로 한번 다시 나눠보자는 거죠. 그랬을 때 제가 실무법 기준으로 일단 얘기를 드릴 텐데, 다른 과목도 다 적용은 됩니다. 그래서 5문제 중에, 지금 점점 5문제 중에 이제 3문제, 그러니까 3문제 정도는 통상적으로 학원에서도 일반적으로 예측을 하는 문제들이 좀 나와요. 그리고 2문제는 저희도 예측을 못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3문제는 여러분이 준비했던 무난한 문제가 나오면 이거는 여러분이 한 60점 정도, 그러면 5문제이기 때문에 한 문제당 20점이잖아요. 그럼 60점 기준으로 하면 한 12점 정도 무난하게는 준비하시면 되세요. 그렇게 하고, 2문제는 모르는 문제 나오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준비만 대처만 하면 되겠죠. 그랬을 때 이 문제는 보통은 50점 기준으로, 그래서 10점만 맞아도 되겠다, 뭐 될 수 있을 정도만 준비하시면 평균 한 56점 이렇게 맞더라고요. 실제 합격하신 분들 보면 압도적으로 55점대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준비를 꾸준하게만 잘 하시고 학원만 따라가더라도 기본적으로 한 3문제 정도는 학원에서 예측한 문제를 좀 가고, 그리고 2문제는 내가 모르지만 수업을 잘 따라왔다라고 하면 한 10점 정도 쓸 수 있게만 하면 나머지 합격하는 데 무리 없겠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만 제가 보면, 준비를 잘 했는데도 12점이잖아요. 못했는데 10점이잖아요. 간격이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그 얘기인즉, 일정한 포맷으로 내가 준비한 걸 적고, 그리고 적지 않더라도 그렇게 점수 편차가 없다라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 이제 단문이랑 준사례 제가 설명을 할 텐데, 일반적인 목차는 단문이든 준사례든 내가 아까 이제 노마자 이렇게 쓴다 했잖아요. 그러면 단문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서설이라고 보통 합니다. 단문의 뜻이 뭐냐면 그냥 답이 정확하게 적혀 있어요. 뭐 적으세요? 단문의 뜻은 어떻게 보면 적을 내용이 문제에 이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지를 딱 보자마자 적을 내용을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답을 못 쓰겠죠. 그러니까 단문이 실제적으로는 더 공부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공부를 암기가 되어 있으면. 그래서 단문 준비하는 과목은 암기 시험이에요. 사실은 암기가 되어 있으면 좀 더 높은 점수를 맡을 수가 있고, 그래서 사무관리 같은 경우는 현재는 단문 위주로 좀 나오다 보니까 훨씬 더 공부하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이준희 선생님이 알려준 내용이 아니면 그의 시험은 망하는 겁니다, 진짜. 그러니까 사실 리스크가 더 있어요.
그런데 답안에 적기는 본인이 더 정확하게 알죠. 합격, 불합격을 알 수가 있잖아요. 이것도 매뉴얼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설 그리고 답에서 적으라는 내용을 그대로 적기만 하면 되죠. 서설 적고 본문 적고 목차의 종류 개수는 물어보는 거에 따라 그 개수에 맞춰서 정해지겠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결어. 물어보는 문제에서 이제 예시를 제가 한번 자료 한번 볼까요? 이제 다른 과목 이제 매번이든 하시는 분들 예시를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여기 자료 보시면 첫 페이지에 4페이지 보시면 예시로 제가 해놨습니다. 작년에 이제 일반 행정사 기준으로 4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기출 2번이라고 작년에 나왔던 문제 있잖아요. 거기에서 보시면 뭐 단순하게 보시면 이런 거죠. 기출 1번은 그냥 누가 봐도 사례 문제라고 예측되잖아요. 그 다음에 기출 2번은 일반 행정사 기준으로 물음 1, 물음 2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보면 단문은 물어보는 내용을 내가 알고 있으면 답을 푸는 거고 답을 적는 거죠. 사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잖아요. 어떤 문제인지 그 다음에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두 번에 걸치는 어떤 시간이 필요하니까 단문은 지금 기출 2번이 예시로 들면 비송사건의 대리에 관해서 작년에 나왔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이 문제는 지금 김효 선생님이 약간 얘기했잖아요. 기출 이거는 비송사건은 작년에 나왔으면 버리셔도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버리셔도 되니까 비송사건의 대리에서 만약에 이 문제가 올해 또 8회에 또 나왔다라고 하면 이 문제를 적게 되면 이렇게 적으시면 되는 거죠. 예시로 기출 2번에 물음 1만 보시면 대리인의 자격 및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 관하여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으면 이거를 적을 때 그냥 단순하게 서설은 무조건 넣어주시는 거예요. 넣어주시면 인상이 상당히 좋습니다. 단문의 문제를 그렇게 하신 다음에 2번에서는 해당하는 내용에 내가 공부한 파트에 해당하는 문구를 그대로 다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보는 책에 그다음 내가 아는 내용을 각각 적으시고 마무리 결어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요. 단문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저는 하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각각의 배점이 있어요. 실제 총 100점이라도 60점 기준으로 법대 교수를 예측을 한다라면, 그러니까 출제자가 저희 행정사법, 그러니까 행정법 교수가 이제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60점 기준에 일단 맞춘다는 거죠. 그러면 앞에 뒤에 목차를 좀 잡으면 그래도 점수가 들어가요. 그랬을 때 단문은 한 0.5에서 1점 정도. 이건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된다고 하니까 이거는 점수가 더 낮겠지만 이것도 0.5에서 1점 정도. 여기에 실제 배점은 실제적으로는 9에서 10점 정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뒤를 좀 더 적어주는 게, 내가 아는 내용을 좀 더 적어주는 게, 이렇게 하고 실제 답안에 어떤 내용을, 내가 본론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적용할지, 그러니까 내가 아는 내용을 이제 적으면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모르면 아예 안 적는 분도 있었어요. 그렇게 하시기보다 어느 정도 답안 쓰는 방법을 이제 익히시면, 이거는 사례 강의를, 그래서 제가 꼭 이 얘기는 드려요. 기본 강의를 어떤 강의를 듣던 사례 강의를 무조건 한번 들으셔서 연습을 하시라고. 사례 강의를 한번 들으시면 이 양쪽에 답안에 채우는 연습을, 채우는 방법을 배우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단문이 어느 정도는 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고 준사례는 이거는 사실은 단문입니다. 문제가 단문인데 만약에 지금 4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양이 저렇게 사례형으로 나와 있는데 답안에 적는 거는 단문처럼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현재 그 계약법은 좀 그렇게 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읽는 시간이 좀 더 많아지는 거죠. 단순하게는 어떤 걸 적으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걸 사례처럼 이렇게 갑이 나오고 을이 나오고, 그냥 쉽게 생각하면 사례 문제는 갑, 을이 나오고 뭐 A가 나오고 그런 문제를 결국은 단문처럼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차도 사례처럼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문제 제기하거나 문제의 소재라고 하면서, 그리고 해당하는 내용의 목차를 잡으신 다음에 마지막은 사안의 해결, 사안의 적용, 어떤 형식이든 사례를 풀었다라는 인상으로. 그래서 전 시간에 좀 김미연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부분이 기억이 나실 겁니다. 단문으로 물어봤지만, 그러니까 사례지만 단문인 거죠. 그러면 결론은 사례처럼 풀어야 되는 거죠. 제가 단문의 뜻은 이거잖아요. 답을 이미 알려준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단문형은 내가 아는 만큼 딱 쓰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사례처럼, 그래서 그 준 사례라고 보통은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민법 아마 문제 보시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원하는 거는 결국은 그냥 단문인데 갑, 을을 적용을 좀 시켜가지고 사례처럼 풀 수 있게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것도 앞뒤로 연결을 해주기만 하면, 이거는 보통은 1에서 2점 정도, 1에서 3점 정도 사안을 적용을 하는 게 점수가 좀 더 배점이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통상적인 일정한 점수만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는 8에서 한 12점까지도 나오더라고요. 실제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는 제가 이제 저 수업할 때는 일정한 포맷을 제가 알려드리긴 합니다. 그리고 여기 적는 문제 푸는 연습을 이제 하나씩 하시는 거죠. 이제 강의 시간에. 그러면 사례 문제는 똑같죠, 사실은. 이것 또한 목차를 잡을 때 문제 제기, 그 다음에 로마자 이렇게 하시고 마지막에 사안 해결. 실제 사례형은 답이 무언지를 모릅니다. 심지어 강사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풀어가는 논리의 방식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어렵습니다. 시간이 저희가 50분에 한 과목, 두 과목 100분 동안 같이 보잖아요. 얼마나 많이 어렵겠어요. 실제 잠깐만 이제 다른 걸 많이 적으면 시간 그냥 흘러갑니다. 그래서 제일 이런 분들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5문제, 그리고 5문제 해가지고 총 10문제를 푸시는데, 이제 안타까운 분들이 좀 몇 분 계세요. 그러니까 아는 문제, 그리고 아는 문제를 나왔다고 하셔가지고 한 문제를 여러 개 좀 많이 쓰시다 보면 특정 과목을 대충 쓰시거나 아예 못 쓰신 분도 있어요. 시간 할애가 좀 안 되어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각각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할당을 하셔야 돼요. 시간 배분을 하신 다음에, 그리고 적당하게 점수 받을 거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해당하는 문제, 이제 내가 모르는 문제에 좀 더 그 비중이 이제 사례 문제인 거죠. 그래서 단순 계산하면 100분 중에 100분을 10분씩 하는 거죠. 한 문제당 10문제. 그래서 10분씩 한 문제당 10분씩 하시면 문제 읽는 시간도 필요하잖아요. 사례 문제는 약간 좀 더 할애를 좀 하시고, 만약에 단문 문제는 바로 답을 제시한 거기 때문에 문제 읽는 시간이 필요 없잖아요. 그랬을 때 보통은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제 읽는 시간 2분 정도 잡고, 그러면 답안 적는 시간 8분, 한 문제당 8분으로 잡아요. 답안 작성 시간을. 문제 읽는 시간은 2분 정도. 다만 단문으로 물어보는 문제는 특별하게 시간을 구애할 게 없잖아요. 거기서 시간을 옮겨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붙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사례 문제는 한 12분 정도 하셔가지고 적용을 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사례 문제는 문제 제기하고 사안 해결할 때 여기에 좀 더 정성을 좀 들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신 다음에 사안 해결에서는 보통은 이제 여기에 배점이 좀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좀 더 배점이 높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내용은 실제 여러분이 준비하셨던 내용을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눠서 문제 유형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지만 실제 여러분은 문제 유형별로 공부를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다만 유형별로 결국은 이런 겁니다. 앞뒤가 무언가가 점수가 좀 연결이 있다는 배점이. 그러면 내가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어떻게 이제 시작을 할 건지를 정하시고 그다음에 해당하는 문제가 어떤 건지 내용을 어느 정도는 암기가 돼 있어야 돼요. 이걸 암기가 안 돼 있으면 이걸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암기를 잘 하려면 이해가 돼 있어야겠죠. 결국은. 그래서 결국은 암기가 잘 돼 있으려면 이해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 이해를 그래서 기본 강의 일정 이상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시간을 좀 할애는 하세요. 마음이 조급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오늘 설명회 좀 듣고 당장 이제 내일부터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그 장기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1차를 준비하셨던 것처럼 2차도 장기전입니다. 그래서 체력 관리를 잘 하셔야 되세요. 체력 관리 하시고 여러분이 시험의 당락은 9월 5일부터 시작입니다. 9월 6일이죠. 6일 월요일부터 2주 동안 잘 준비하시면 시험을 합격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과정들은 나중에 이제 이해하고 암기한 다음에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아는 내용을 적용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걸 하기 위한 지금부터의 레이스라고 보시면 되세요. 마라톤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렇게 되시니까 지금 6월 제가 경험자로 봤을 때는 한 7월 중순에가 제일 조급하더라고요. 그때도 기본 강의 듣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조급해요. 7월 중순에도. 그래서 7월 말까지는 웬만하면 다 기본 강의가 끝낼 수 있도록 본인이 이제 달 일정을 좀 짜셔야겠죠. 그래서 저도 그 기본 강의 이제 지금 동차반 주중에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든 7월 말에 강의를 좀 기본적으로 다 끝내고 아마 2회차가 좀 남을 겁니다. 그러면 그 강의는 이제 사례 강의로 해가지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해드리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조급한 부분도 있지만 해야 될 건 해야 되는 거죠. 이해가 좀 되신 다음에 그래야 암기로 넘어가고 암기는 이제부터 8월부터 아니면 7월 말부터 암기를 좀 하시면서 내 시간을 갖고 그리고 나서 사례를 그래서 주말 바로 시작하자마자 사례 듣는 거 제가 좀 한 번도 안 해보 아직 기본 강의도 안 들으신 분들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강의를 좀 들으시거나 이해가 되신 분들이 사례 강의를 좀 들으시거나 그렇게 하시는 것도 맞거든요. 여기에 학계법방원에서 맞춘 것들 맞춰놨다라고 하면 일단 따라가셔도 되는데 그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례 강의는 등수를 매겨요. 그래서 그 꼴찌 하셔도 됩니다. 전혀 연연하지 마세요. 아까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밑에서부터 올라와야 되잖아요. 작년에 거의 밑에 있었던 분도 합격하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점수에 연연하지 마세요. 또 하나 얘기 들으면 저희 이제 학교법원에서 계속 수석하셨던 분이 있어요. 여기 안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도 이제 점수가 쏙 좋진 않았는데 그래도 합격하는데 무리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꼭 이 얘기 했어요. 그냥 그 하던 대로만 따라갔더니 시험장에서 잘 적용이 됐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준비가 안 되었던 분도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되신 분도 쭉 지치지만 마시고 쭉 하신 다음에 9월 6일 날 그때 이제 마지막 정리하시면서 2주 동안 정리하시면서 나머지 이렇게 단문으로 나눠졌던 것들 그때 아마 보시면 사례 몇 가지들을 아니면 추려드릴 겁니다. 그것만 좀 마무리 최종 정리하시고 보시던 책, 그 보시던 책으로만 이제 하시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라고 네, 말씀드립니다. 예,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